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신화 속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는 한 손에는 풍요의 상징으로 염소의 뿔 코뉴코피아를, 다른 한 손에는 인간의 운명을 관장한다는 의미로 배 방향타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풍요의 뿔을 뒤집어 선물을 듬뿍 꺼냈다고 해요. 그러고는 성공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유난히 변덕스러웠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행운을 나누어 주지는 않았어요.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며 심지어는 꽁꽁 숨어 지내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가 행운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덕과 심술을 잔뜩 부렸어요. 행운의 여신이 행운을 선물한 뒤 변덕을 부리면 불행의 여신 아테가 뒤를 이어 나타납니다. 불행의 여신은 눈에 띄는 사람에게 다가가 행운의 사과를 건네주었어요. 아테의 사과는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맹목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용기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테 앞에서 당당히 나섰고 스스로를 망치는 불행의 길로 접어들며 자멸하고 말았죠. 이렇게 행운은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기도 합니다. 성공의 도약대를 마련해 주었던 행운이 가고 나면 그 성공을 뿌리부터 위협하는 불운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행운 속에 불운이 있고 불운 속에 행운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불운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차이는 이 불운에서 갈린다고 해요. 행운의 시기에 아무리 높게 도약했던 사람이라도 불운을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따라 잘못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한테는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 불운을 어떻게 맞이하고 행운을 이용해 성공을 극대화시키는 걸까요? 어떻게 불운을 행운으로 만들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연준혁 한상복 저자의 보이지 않는 차이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펭귄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펭귄들이 바닷가에서 모여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 펭귄들은 바다에 뛰어들기 전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한참 동안 머뭇거립니다. 한 녀석이 뛰어들어야 비로소 나머지가 바다로 향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펭귄들이 처음에 바다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천적 때문이라고 해요. 섣불리 바다에 들어갔다가 바다 표범이나 물개에게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히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어슬렁거리는 것입니다.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눈치 보기가 이어지죠. 한참 동안 굶주릴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한 마리가 과감하게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 뒤를 이어 수백, 수천 마리가 다이빙을 하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하죠. 첫 번째 펭귄이란 말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의 관용어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했다가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다가 우연히 실마리를 떠올릴 수도 있죠. 서점에서 구경을 하다 딱 영감이 떠오르는 책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작은 행운들을 안겨주었던 것은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해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혹 선택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도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선택을 계기로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미래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들은 첫 번째 펭귄처럼 기꺼이 뛰어들어갔고 나머지는 알 수 없는 기회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이들이 남의 뒤를 쫓는 안전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줄줄이 이어지는 수백 가지의 가능성을 만나지 못했겠죠. 우리의 인생도 펭귄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펭귄처럼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살아가니까요.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불확실성이란 특성에서 운 좋은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 간의 차이를 발견했는데요. 운이 안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확실한 것만 찾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다고 해요. 도전할 만한 것보다는 남들이 먼저 겪어서 입증된 안전하고 확실한 것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에 비해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즐기는 특성이 뚜렷했다고 해요. 그들은 불확실성에 대해 관대한 입장이며 자발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찾아내고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특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남들과 차이를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해요. 행운은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처음부터 행운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처음 맞이해보는 낯선 것이라면 한동안 함께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행운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불확실한 우연의 기회로 보일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낯선 우연의 기회와 잘 지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행운도 낯을 덜 가리는 사교적이며 유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행운은 첫 번째 펭귄처럼 남들이 하지 않은 것으로 뛰어들어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그룹을 세운 호암 이병철 회장님은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붓글씨를 자주 써주곤 했는데요. 특히 즐겨 쓰던 세 글자가 있었어요. 바로 운, 둔, 근입니다. 사업하기 위해선 운이 따라야 하고 당장 운이 없으면 우직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운이 닿더라도 근성이 있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가르침인데요. 호암은 한창시절에도 은둔의 경영자로 불렸다고 해요. 은둔에는 세월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참고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틀어박혀 숨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인 앞에 나서는 것을 삼가하라는 쪽에 가까운 것이죠. 경영학자들은 호암을 대사업가로 만든 동력이 은둔의 세월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는데요. 거대한 변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등장했을 때는 물러서서 조용히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과연 제어할 수 있는지 숨어서 지켜보고 힘이 모자라다면 변수가 사라지거나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죠. 이 호암의 은둔 경영은
이건희 회장님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분 역시 나서는 일이 별로 없었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회장님들은 여기저기 잘 얼굴을 내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성공을 이어가는 건 역시 그만큼 힘든 일이죠. 행운이 멀어지고 나면 불행의 여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호암이 일컬었던 두뇌 지혜가 있다고 해요. 섣불리 나섰다가 불행의 여신에게 포착되는 것을 꺼리죠. 불행의 여신은 사람들이 몰려 떠들썩한 곳을 눈여겨보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일수록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행운을 누리고 있을 때부터 불운에 대비합니다. 자신이 맞이했던 기회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기회임을 잘 알기 때문이죠. 대비를 해놓으면 불운과 마주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는 말은 겸손의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진실인 것입니다. 때론 그들은 역경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스스로 선택한 역경은 불행이 아닙니다. 도전인 것이죠.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암의 표현으로는 근이라고 할 수 있죠. 역경과 함께 보내는 운둔의 세월은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먼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곳에는 경쟁만이 넘쳐나겠죠. 여기서 행운의 여신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요. 행운을 만날 기회는 오히려 역경 속에 훨씬 많다고 해요. 그 역경이 어렵고 불확실해 보일수록 경쟁자의 수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에는 사람들이 잘 몰리지 않으니까요. 이 차이는 점점 벌어지는데요. 힘겨운 운둔의 세월을 통해 닦은 실력과 도전도 변화도 없는 편안한 세월을 보낸 실력의 차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겠죠. 깜짝 행운을 맞이한 사람들은 보통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한 것입니다. 불운이 닥쳐오면 앞장서서 불운에 맞섭니다. 기세가 오른 그들에겐 불운이 만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운과 맞서는 오만은 행운을 맞이하기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동산 개발로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는 사람이 이 고친 팔자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경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건강을 망치고 가정이 파괴되어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많죠. 돈 많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졸부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이유도 이런 차이 때문입니다. 차림새며 말씨와 행동이 드러내는 스타일이라면 틀림없겠죠. 그렇다면 성공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늪지에 있는 악어처럼 행동하는 삶을 산다고 해요. 악어는 늪지를 오가는 동안 동물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속에 숨어서 두 눈만을 밖으로 내놓고 있죠.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번개같이 달려들어 사냥감을 잡아 물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사냥감은 질식해서 죽겠죠. 악어는 또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두 눈만 내놓은 채 자신을 숨기고요. 예를 들자면 연예인들은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톱클래스는 악어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데요. 일을 할 때만 나타났다가 일이 끝나면 사라져
은둔 생활을 즐깁니다. 남들의 이목이 닿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고수들은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한다고 해요. 행운의 기회가 다가오면 잠깐 나타나서 그것을 물고 또다시 사라집니다. 스스로 표적이 되어 불행의 여신을 불러들이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점을 꼭 기억해 보시고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기다리는 지혜를 통해 행운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행운의 징표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특유의 방식 같은 게 있죠. 행운을 불러오거나 불운을 막는 나의 경험을 규칙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수염을 깎지 않거나 먹이를 감지 않는 특이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규칙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 뀼른 대학의 리장 교수는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진 촬영이 필요하니 각자 간직하고 있는 행운의 징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각각의 물건들을 제출했어요. 연구팀은 1차 기억 테스트를 한 다음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에게는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았다며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 2차 기억력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행운의 징표를 돌려받은 사람들이 성적이 월등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구팀은 이어 다른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역시 돌려받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보이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항상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행운의 징표를 통해 스스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것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결국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해석에 달린 셈인 거예요. 손톱을 깎지 않는 선택이 시험 합격이라는 행운을 부를 수도 있고 구멍난 양말을 신고 나온 실수가 중요한 계약 파기에 징크스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언제나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확실한 것은 실패를 많이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운감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많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운을 맞이해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더 많은 시도와 실패를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포기도 해보고 다시 도전에 실패하고 옆길로 새기도 해서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행운은 언제나 의외의 만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행운이 올 때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행운이 올 때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해요. 자신감을 지켜내려면 어느 정도 뻔뻔해질 필요가 있겠죠.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행운은 뻔뻔스러운 기다림의 산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때로는 기약 없는 행운을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죠. 실패 이후 달리 손쓸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인데요. 하지만 자신감 있게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 뻔뻔하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패를 매우 특이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한대요. 융통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다가도 처음 경험하는 뭔가를 만나는 행운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를 지속되는 상태로 해석한다고 해요. 실패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에만 열중합니다. 실패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바빠서 행운이 와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정리해보자면 행운을 부르는 진짜 주인공은 기다림 그 자체인 것입니다. 행운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해가며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행운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아리조나 사막에 사는 인디언 호피족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호피족은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데요. 그들의 신은 언제나 소원을 들어 비를 내려주었다고 해요. 왜냐면 호피족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으니까요. 행운을 만나려면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태연스럽고 뻔뻔하게 기다리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겐 운이 따르고 어떤 사람들에겐 운이 따르지 않을까요?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이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행운이 따른다는 사람과 운이 없다는 사람 100명을 선발했어요. 박사는 그들을 만나기 전에 신문의 중간쯤에 커다랗게 글을 써놓습니다. 이 글을 발견한 사람은 내게 와서 돈을 달라고 조용히 말하시오. 그랬더니 행운이 따른다는 쪽에 많은 사람들이 박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비해 운이 없다는 사람들은 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사진을 세는 데 여념이 없었죠. 박사는 운이 없는 사람들은 긴장한 상태였고 그런 긴장이 행운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분석합니다. 한마디로 찾느라 눈에 불을 켠 나머지 눈앞에 커다란 것을 놓친다는 의미죠. 그들은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완벽한 연애 상대를 찾아야겠다라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파티 장소에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결과는 시시해서 일찍 돌아왔다로 이어졌죠. 또한 특정한 기업, 특정 자리를 찾는 데만 주의를 쏟다가 다른 좋은 구직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뻔히 보이는 것이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탁월한 성취를 이뤄낸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도 찾느라 눈에 불을 켰을 때에는 눈앞에 있는 커다란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이 차이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갈립니다. 뻔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내게 운이 있을 리 없어 라는 불신이 멀리 있는 거창한 것만을 찾아 헤매도록 하니까요. 이런 불신은 배신의 경험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행운의 배신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행운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면서도 기대하는 이 모순은 눈에 불을 켜고 먼 곳에서만 그것을 찾으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 가까운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행운은 마음의 모순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이에 꽤 민감하다고 해요.
행운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여유 있게 둘러볼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행운은 조급한 사람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성공에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는 것이 행운을 맞이하는 또 하나의 큰 지혜라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준혁 한상복 저자의 보이지 않는 차이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를 연구하다 그것이 운을 작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들의 운 다루는 방법을 분석해 이 책에 담았는데요. 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운을 자신에게 오래 머물도록 하는지, 어떻게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지 등 정말 다양한 운 좋은 사람들의 사례와 이들을 분석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읽어보니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끗 차이가 행운을 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 참고해보시고 늘 행운이 따르는 여러분이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합니다.